다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전자제품을 만들 때 쓰이는 것들인데요. 너무 어려운가요? 그럼 힌트 하나 더. 중국이 자랑하는 히토류입니다. 정답은 첨단 소재. 반도체 제조뿐 아니라 전기차 같은 그린에너지 산업에도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전투기나 미사일 같은 무기를 만들 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마찰이 일고 있는데 21세기 무역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된 첨단 소재, 그 비밀 지금부터 파헤쳐 봅니다. 지난 4월 삼성전자의 화성공장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행사였죠.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133조 원을 투자하여 파운드리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밝혔습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메모리에 이어서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당부한 시대로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라고도 불립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연산을 통해 논리적인 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기 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데요. 4차 산업의 핵심인 5G 시대에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됩니다.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로 하는 삼성. 10년간 133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심엔 극자외선 기술이 있습니다. 삼성은 세계 최초로 극자외선을 이용 실리콘 기판에 7나노미터의 미세한 회로를 인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장비가 없으면 오늘 7나노 사인을 하셨지만 5나노, 4나노, 3나노는 아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바로 EUV 장비입니다. 사실 이 장비는 전 세계에서 대만의 TSMC하고 저희 삼성전자, 우리 반도체만 지금 겨우 하고 있고 우리가 먼저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 그럼 보시죠. 시스템 반도체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 불꽃 멈추자겠습니다. 여기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에선 기대감이 역력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하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화이팅! 예기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7월 4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상대로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이었던 첨단 소재 세 품목에 대해 최장 90일이 걸리는 승인 심사를 받도록 한 겁니다. 相手の国が調査に申し上げれば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 일본이 수많은 수출 품목 중 유독 이 세 가지 소재를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제품 생산에 꼭 필요한 핵심 재료인데 일본이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어 다른 수입선을 구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국내 한 대학의 반도체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하나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선 700여 번의 공정이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재료는 주로 국내산입니다. 하지만 따로 일본산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얇은 PR이 일본 PR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것도 얇은 게 있긴 한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만큼 뭐 0.5 마이크로의 두께를 갖는 그런 PR들은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는 좀 저는 잘 못 찾았었거든요. 미세 공정 시 일본 제품이 필요하다는 포토레지스트는 무엇일까? 포토레지스트는 사진의 필름과 같은 감광액인데요. 기판 위에 떨어뜨려 고속 회전시키면 얇은 막이 형성되고 그 위에 회로를 인쇄하게 됩니다. 이 포토레지스트의 막이 얇을수록 더 미세한 회로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출 규제한 또 다른 소재인 불화수소 역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기판에서 회로 외에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거나 불순물을 제거할 때 사용하죠. 연구소에서도 불화수소를 사용합니다. 실리콘 표면에 씌워져 있는 SiO2 방막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산 용액이 첨가된 용액이 담그고 있습니다. 불화수소 용액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거죠. 반면 나노 공정으로 생산되는 반도체는 고순도의 불화수소 가스를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불화가스는 6-9, 5-9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 나노 공정에 꼭 필요한 일본의 불화수소.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는 7나노 공정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그만큼 아프게 다가옵니다. 사실 국제적인 분업이 이루어져 있는 건데 그거를 다 우리가 생산하는 게 옳지는 않죠. 그리고 그런 어떤 국제적인 공급 체인이 망가질 거라고 사실 예상하기도 힘들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경제적이나 기술적인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뭐 굳이 따지자면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어떤 경제적인 플랜을 세웠어야 되지만 사실 좀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고요. 원재료나 부품의 자원 무기화는 그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고대 페니키아인들이 살던 레바논에는 거대한 삼나무 숲이 존재했는데요. 당시 목재는 배를 만들거나 권력자들의 신전을 짓는 데 쓰이던 귀중한 자원이었죠. 삼나무를 무기화한 페니키아인들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 삼나무를 독점 수출해 큰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세력을 키워 카르타고 등 수많은 식민지를 건설해 융성했습니다. 1780년대 초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 수많은 영국군의 목숨을 앗아갔던 건 적의 공격이 아닌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였습니다. 말라리아를 치료하기 위해선 퀴닌이라는 약재가 필요했는데 이를 독점했던 건 영국과 적대 관계였던 스페인이었죠. 결국 퀴닌을 공급받지 못한 영국은 병사들의 말라리아를 치료하지 못하게 됐고 이는 패전의 한 원인이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엔 화약을 만들 때 초석이 핵심 원료였습니다. 영국이 초석 보급로를 봉쇄하면서 독일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죠. 20세기 초엔 석유를 두고 세계 강대국이 경쟁했습니다. 일본에 석유를 수출하던 미국의 갑작스런 수출 금지 조치. 일본은 석유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주만 공격을 감행하게 돼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21세기에도 자원 무기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를 같은 맥락으로 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이 입게 됩니다. So actually the biggest risk in my view is that if these export restrictions are prolonged, if there is no resolution to this issue, then Samsung's non-memory semiconductor plans will be impacted. There's no doubt about it. 현재도 진행 중인 미중 무역 전쟁. And I became president. How am I doing? Okay. 트럼프의 표적이 된 중국. We've taken the toughest ever actions in response to China's
very abusive trade practices. 无论是冷战、热战，还是贸易战，都不会有真正的赢家。 중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미국. 중국도 맞불을 놨습니다. 다시 미국이 160억 달러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똑같이 보복 관세를 매겼죠. 그해 9월 또 한 번의 관세 폭탄을 주고받던 두 나라. 마침내 무역 전쟁은 곧 기술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이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해 말 화웨이 창업자의 딸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수출 통제 기업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지원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통신 장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최신 통신 기술인 5G에 14억 달러를 투자, 현재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의 최종 목표는 중국의 화웨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 결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 형성이 되면 그때는 이게 움직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5G 같은 게 새로 시작하는데 화웨이가 제일 앞장서 있으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가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이렇게 치는 겁니다. 중화 사상을 바탕으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중국. 中国这头狮子已经醒了。 그리고 세계의 패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미국.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Now, I know his name is a mouthful and some people have trouble pronouncing it. So let's do it 1, 2, 3 together. 투키디데스? One more time. 투키디데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1, 2등 국가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이론입니다. And he said famously, it was the rise of Athens and the fear that this instilled in Sparta that led to the war. In the last 500 years, 16 times, 1/6, a rising power has threatened to displace a major ruling power. 12 of those cases ended in war. 일제 강제 동원 판결에서 촉발된 이번 수출 규제. 이를 차세대 기술 패권을 놓고 벌이는 동아시아판 미니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제 격차가 점점 좁혀지면서 한국의 위협을 느끼는 일본. 반도체 전략을 새롭게 짜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령 뭐 삼성 디램 갖다가 소니 텔레비 만들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당연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그 반도체 전략을 새로 수립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국가 반도체 전략 개발 전략 아젠다를 만들었어요. 화웨이를 제재한 미국에게 중국이 내놓은 반격 카드는 무엇일까? 바로 스마트폰,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로 주목받는 히토류.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죠. 히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미국. 그러나 미국이 자랑하는 군수 산업에서만큼은 예외입니다. 전투기와 장갑차, 미사일 등 최신 무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히토류만큼은 중국 외 다른 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중국에서 구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것이죠. 여전히 미국은 히토류 수입의 약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군수국에서 지금 자기네가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히토류 중에서 중요한 소재 제품 이런 거는 중국에서 받지 않고는 현재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5월 시진핑 주석은 히토류 생산지를 방문,
미국을 향해 히토류 수출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걸 암시했습니다. 히토류 같은 전략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능한 또 새로운 업체가 있다면 또 더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를 발굴하고 국내 업체도 발굴하고 기술 지도를 해서 리스크가 없는 제품을 충분히 확보를 해놔야만이 이번에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완전하게 그 이슈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반도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죠. 이제 제조기술뿐 아니라 첨단 소재 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한 때입니다.